그러면 이거를 이론적으로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냐? 저 나름대로의 가설은 있어요. 자, 이게 피부라고 생각해 보고요. 파란색이 뼈라고 생각해 보자고요. 그러면 뼈를, 이렇게 튀어나온 뼈를 이렇게 플랫하게 바꿔서 밀어넣거나 줄이면 이 간격이 같다면 피부도 똑같이 줄어야겠죠. 이 살과 뼈의 간격이 똑같아야겠죠. 근데 현실은 뼈는 줄었는데 살은 더 두꺼워지는 거예요. 이 간격, 뼈와 피부의 간격이 같다는 전제를 하면 뼈가 줄어들면 피부도 줄어들겠죠. 하지만 현실은 이건 이론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1차원적인 사고고 2차원적인 사고를 조금만 더 해보면 실제로 돌아오면 이거는 그냥 아이디어란 우리의 머릿속에서 그려지는 모습이고 아래쪽은 현실에서 벌어지는 일이에요. 내가 하늘색이 뼈인데 이만큼 줄였는데도 불구하고 피부는 이만큼까지 따라오지 않고 요만큼 갭 사이에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이론적으로 어떻게 설명할 거냐? 이거는 제가 그냥 생각하는 가설이란 말이에요. 자, 하늘색이 뼈라고 생각해보고 이 살색이라고 생각해보자고요. 이 노란색은 보조선이에요. 그래서 광대가 지금 이만큼 튀어나왔다. 빨간 선만큼 튀어나왔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하늘색 뼈가 축소가 돼서 안으로 이렇게 빨간색만큼 들어갔어요. 여기 있던 광대뼈가 여기가 이렇게만큼 들어갔어요. 근데 알아둬야 할 거 하나 여기 있죠. 우리가 광대 수술을 할 땐 여기 일정 부분 박리를 하잖아요. 그쵸? 일정 부분 박리를 하고 이 뼈랑 이 골막, 피부랑 연결된 이 골막이 뼈에 붙어서 같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는 박리라는 게 이루어진 채로 분리가 돼서 뼈는 들어가고 살은 나중에 따라 붙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박리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변화가 생기는 거다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아치 쪽에 박리가 많이 하게 되죠. 예를 들면은 아치 쪽에 뼈를 많이 줄이려면 박리 범위가 넓어지겠죠. 조그만한 구멍으로 조그맣게 넣는 게 아니라 박리를 어느 정도 해야 플레이트 막 이렇게 긴 것도 넣을 수 있고 그러니까 플레이트 넣는 만큼은 박리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뼈와 골막과 살이 연결돼 있던 이 덩어리가 이 사이에서 분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박리가 일어나면. 그러고 나서 뼈가 움직여요. 그리고 뼈가 움직여요. 그러면 이 골막이 싹 달라붙으면 좋겠는데 현실은 싹 달라붙지 못한다는 거예요. 설사 싹 달라붙는다 해도 지금 이런 식으로 싹 달라붙는다 해도 여기에 있던 이 많은 지방들이 박리에 의해서 벌려졌다가 이게 들어간 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뭉쳐서 덩어리를 만드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이유, 박리 때문에. 박리가 커지면 뼈는 들어갈지언정 살은 안 들어갈 수 있다. 그러면 그 안 들어간 살이 뼈의 그 빈 공간에 위아래에 있던 지방들이나 살들이 이렇게 밀려 들어와서 어느 정도의 두께를 형성한다. 라는 게 제가 생각하는 가설이에요. 이거를 실제로 증명하려면 박리 범위를 다르게 해서 수술을 해보고 뭐 증명할 수도 있겠고 또는 여기에 피부 두께랑 뭐 지방 두께랑 어떤지를 재봐서 확인할 수도 있겠죠.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해본 결과 분명한 건 이 사이에 흉살이든 아니면 위아래에서 내려오는 지방 덩어리든 이렇게 분리가 된 채로 뼈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 사이 빈 공간이 위아래에서 메꿔져서 피부 두께가 증가한다는 거예요. 이거를 제가 생각을 꽤 오랫동안 했는데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이 CT가 저한테 진짜 그렇구나라는 걸 보여준 CT예요. 저한테 오는 환자분들 중에 수술 전 CT를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조금은 드물어요. 그러니까 뭐 재건 수술을 하려거나 뭐 이런 경우에 있어서 뭐 간혹 있지만 이렇게 수술 전 CT와 1년 정도 지난 뭐 상황에서의 CT
그거를 다 갖고 있기는 힘들어요. 근데 우연치 않게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경우를 모아보면 아마도 지금 제가 말한 그 내용이 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런 이론적인 배경이 있고, 그러면 도대체 우리는 뼈를 얼만큼 줄여야 되는가? 그쵸? 우리가 이런 내용을 알고, 그러면 우리가 실제 현실에서 수술 전에 뇌 광대를 얼마나 줄이는 게 안전하고, 임계점을 넘지 않는 선에서의 최고치를 얻을 수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더 필요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현실적으로 지금까지 그냥 경험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바는 두 가지는 무조건 고려를 해야 돼요. 정확히는 세 가지인데요. 여러분들도 그 세 가지는 최소한 고려를 했으면 좋겠어요. 광대 수술을 계획 중이라면. 하나는 이 광대뼈와 이 코로노이드 프로세스라고 하는 이 뼈가 있어요. 그 사이의 거리예요. 이 거리를 재서 이 이상 줄일 수는 없어요. 이 뼈랑 이 뼈랑 부딪히면 입이 안 벌어져요. 이 뼈랑 이 뼈랑 부딪히면 입이 안 벌어지고 임핀지먼트라고 저희가 충돌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럼 뼈끼리 부딪히는데 입을 다물거나 벌릴 때 부딪힐 거 아니에요. 그러면 부딪힐 때마다 아프거나 부딪히는 소리가 나거나 이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두께만큼 이 뼈를 줄일 수는 없다. 또 하나, 이 템포럴 프로세스의 가장 두꺼운 부분을 가장 맥시멈으로 잡는 게 적당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저는 해요. 이건 뭐 책에 나오는 얘기는 아니고 제 경험적으로 제가 판단하는 거니까 이건 그냥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얘가 얘를 만나서 부딪히면 안 되는 거는 자명하고, 그러면 얘랑 얘랑의 거리의 최소점은 어느 정도 되냐? 최소 2, 3mm는 벌어져 있어야 그래도 조금 불편하고 말지 적응하고 말지, 이게 2, 3mm 미만일 때는 무조건 증상을 나타내는 것 같아요. 이게 뭐 1mm밖에 안 되거나 이런 경우는 뭐 거의 입을 못 벌리는 경우예요. 그래서 이 거리를 꼭 재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 안전하게 줄일 수 있는 맥시멈은 지금 여기랑 여기 템포럴 프로세스에서 가장 두꺼운 부분의 두께를 재고 그 두께만큼 줄이는 게 맥시멈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점이 여기까지 오는 게 맥시멈인 거예요. 여기까지 오는 게. 그러면 그 두께가 대략 대부분의 환자에 있어서 한 6, 7mm 정도고, 뼈가 조금 얇은 분들은 뭐 4, 5mm 정도 되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두께가 대부분은 한 6, 7mm 정도 돼요. 그 다음에 조금 얇은 경우는 4, 5mm도 있고, 조금 두껍게 또는 뭐 아치가 막 이렇게 튀어나오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여기가 조금 더 두껍겠죠. 그리고 또 하나 고려해야 될 부분이 하나 있는 게, 여기서 만약에 제가 이렇게 선을 하나 그려볼게요. 요 선에서 여기를 이렇게 넘는 광대들이 가끔 있거든요. 이렇게 튀어나오는 광대. 이런 경우는 이 노란색보다 더 많이 줄여도 돼요. 그때는 뼈를 절골하는 방향을 조금 바꾸거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런 어떤 트릭을 쓰면 더 줄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 수직 라인보다 튀어나온 광대를 가진 분들이 간혹 있는데, 이런 경우는 이 두께보다 이 두께를 더해서 줄일 수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래야 효과를 또 봐요.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좀 해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이 하과두라고 하는 애가 이렇게 옆으로 이만큼 튀어나온 분들이 계세요. 이렇게 여기가 광대보다 오히려 얘가 더 튀어나온 분들도 있어요. 이런 경우면 광대 수술에서 효과 못 봐요. 왜냐면 여기 백날 줄이면 뭐예요? 얘가 튀어나와 가지고 정면에서 보면 얘가 뽕 튀어나와 있는데. 그래서 최소한 세 가지는 고려하자. 뭐 조금 더 하면 네 가지인데요. 코로노이드 프로세스와 아치와의 거리, 이거를 맥시멈으로 잡고, 또 하나 템포럴 프로세스의 두께를 맥시멈으로 잡고, 또 하나 템포럴 프로세스보다 아치가 더 밖으로 튀어나온 경우에는 그 차이만큼 더 줄일 수 있다. 그 다음에
이 하악 관절의 하악 과두가 아치보다 튀어나온 경우에는 광대 수술해봐야 효과 없다. 그럼 많이 줄였을 때 나타나는 증상은 뭐냐? 과교정 증상이죠. 이렇게 보면은 템포럴 머슬이 이렇게 불룩하고 많이 줄여서 여기만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흔히 환자들이 말할 때 이렇게 땅콩 됐다고 저한테 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선생님 저 광대 수술하고 땅콩 됐어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땅콩 돼서 이렇게 줄어서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죠. 템포럴 머슬이 많이 발달해 있는 분들이 광대를 많이 줄여 놓으면은 광대뼈는 얼굴 전체에서 요만큼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광대뼈 있는 데만 쏙 들어가고 그 주변이 오히려 튀어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땅콩 됐다는 표현이 나오죠. 또는 이런 식으로 뒤만 함몰돼서 오는 경우도 있어요. 앞서 보여드렸던 CT에서 연속성이 없고 템포럴 프로세스랑 아치랑 떨어져 있는 경우 있죠. 그럼 여기가 뼈가 없으니까 가운데가 뼈가 없잖아요. 그럼 여기가 함몰로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이런 경우고요. 또 옆에서 보면 그렇게 많이 줄어든 경우에 여기에 이렇게 여기는 볼록해지고 여기는 꺼져 있는 이러한 함몰이 관찰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과교정의 대표적인 증상이에요. 그래서 무조건 많이 줄이려고 용 쓰지 말자. 그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고, 또 하나 부연으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광대 아무리 많이 줄인다고 해도 이 속이 비어있지 않다고 그랬잖아요. 템포럴 머슬이라는 애들이 우리가 입을 다물 때, 벌릴 때가 아니고 다물 때예요, 여러분. 광대 수술하고 말썽이 생기는 거는 입을 벌릴 때가 아니고 입을 다물 때 생겨요. 왜냐하면 입을 다물 때 이 속에 있는 템포럴 머슬이 짧아지잖아요. 그러면 짧으면 뚱뚱해져요. 그 얘기는 뭐냐면 아치를 바깥쪽으로 밀어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진처럼 플레이트가 고정해 놓은 플레이트가 이렇게 밖으로 삐져나올 수도 있어요. 뼈가 이렇게 튀어나와서. 또는 플레이트는 여기에 이렇게 고정이 돼 있는데 여기 뼈가 부러지면서 이 아치가 밖으로 튕겨져 나오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아까 보여드린 CT들 보면 이런 경우도 왜 부러졌냐는 거죠. 템포럴 머슬이 아치를 미니까, 여기를 미니까 이게 부러지겠죠. 일단 그게 하나고요. 또 하나, 여기 이 뼈는 왜 부러지냐는 거예요. 자꾸 얘가 밀어. 템포럴 머슬이 아치를 자꾸 이렇게 밀어. 그런데 플레이트가 붙잡고 있어. 그러면 둘 중에 하나, 뼈가 부러지든 플레이트가 부러지든 둘 중에 하나는 부러져야지 얘가 힘의 평형을 이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CT를 자세히 보시면 조금 서운한 모습이 있죠. 왜냐하면 자, 이거는 제가 뭐 환자분 전 CT, 수술 전 CT를 본 거는 아니지만 아마 광대뼈가 요 정도 있었을 것 같아요. 요 정도. 아무리 많이 잡아줘봐야 한 요 정도. 그러면 지금 줄인다고 여기다가 고정을 했는데 그러면 실제로 지금 줄어든 라인은 요 정도란 말이에요. 요 라인을 보면 차이가 별로 없잖아요. 그냥 여기만 광대뼈를 뜯어낸 것 같은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워낙에 여기다 고정해서 뭐 바라기는 희망하기로는 이런 식으로 되길 바랬죠. 광대가. 목표는 이런 식으로 되기를 목표로 했겠지만 현실은 템포럴 머슬이 바깥쪽으로 계속 밀어대니까 뼈는 튕겨져 나가고 또는 뼈가 부러져서 튕겨져 나가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뭐 요 라인 정도 됐을 거라고 보고요. 조금 많이 후하게 쳐줘도 요거 이상을 넘어가진 않았을 것 같고요. 남아있는 뼈를 기준으로 보면 그러면 뭐 여기 조금 줄어들었다 치고 근데 여기는 지금 뼈가 없잖아요. 근데 요 라인 자체는 줄어든 양이 별로 없잖아요. 여기만 뼈가 그냥 없어져서 허당이 된 것 같이 돼버린 거죠. 그럼 이게 광대 축소술이냐 제거술이냐 뭐 말장난 같지만 제거술 쪽이 좀 더 가깝지 않을까. 여기도 마찬가지. 이게 광대 제거술이냐 축소술이냐.
라고 말하면 광대 제거술에 좀 더 가깝겠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오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너무 많이 줄이려고 욕심부리지 말아라. 많이 줄인다고 절대로 얼굴이 작아지지 않는다. 아까 말한 대로 그 얘기를 한번 잘 기억하세요. 광대를 2mm 줄였으면 피부도 2mm가 줄어. 근데 광대를 4mm 줄이면 피부가 3mm 줄어. 광대가 6mm 줄면 3.5mm 줄어. 8mm 줄면 4mm 줄어. 그 이상 아무리 줄여봤자 더 이상은 안 줄어. 약간 이런 로그 스케일 같은 느낌이 든다는 얘기예요. 이게 비례 관계가 아니라. 그래서 처음에 줄이는 거는 어느 정도 효과는 보지만 그 다음부터는 아무리 줄여도 효과가 거의 안 나타난다는 거죠.